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혁신 생태계 미래 교과목을 담당하게 된 상명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의 권기환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또 이 사회구조 사업단에서 또 산업과 조직 관련된 사회적 이 구조 관련 내용 가운데 이 비즈니스, 또 그리고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혁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교과목 자체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지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분야는 교과서로 이렇게 잘 정립되어 있거나 또는 널리 퍼져 있는 기반 지식이 광범위한 그런 분야는 아니고요. 최근 들어서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반면에 우후죽순처럼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많은 얘기들을 끄집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과목 명칭이라고 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교과목에서 다루려고 하는 그 비즈니스 혁신 생태계라는 게 무엇인지, 또 그리고 그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비즈니스나 혁신, 또 생태계, 미래, 이 단어 중에 모르는 단어는 아마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개별적인 내용을 조금 짚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개별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또 몇 가지 견해에 대해서도 추가로 말씀을 드려볼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 교과목 자체가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을 조금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완전히 경영학적인 지식만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컨대는 역사적인 관점, 또 사회학적인 관점, 이런 또 정치적인 내용까지 많은 것들이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이 미래 첨단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전개되어 왔고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 것인지를 예측을 해보는 것까지 두루두루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 특히 경상계통 전공자들이 아니시거나 아니면 이 혁신과 관련된 내용에 굉장히 좀 관심이나 지식이 평상시에 있으셨던 경우가 아니라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회구조 사업단에 이 교과목을 넣게 된 배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 인생 선배로서 또는 경영과 혁신 분야의 또 선배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 교과목을 구성하고 있는 몇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입니다. 다들 아시겠죠? 이거 사업하는 거 아니야, 장사하는 거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말로 사업이라고 할 텐데요. 사업,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조금 구분되는 게 있죠. 다들 잘 아시는 경영이나 관리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영어로 표현해 보면 매니지먼트라고 보통은 번역되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당연히 물건이나 용역을 고객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조직이나 사업체에
이게 판매를 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 다른 사업체나 개인 고객에게 판매를 한다는 것 자체에는 예,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약과 장치들이 예,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제도적인 어떤 장치를 마련하는 예, 기준 자체가 국가 또는 예, 글로벌한 어떤 표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예,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국가 또는 예, 글로벌한 관점에서 이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예, 허용되는 또는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예, 그러한 예, 활동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예, 조직체 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보통 사업 또는 예, 비즈니스라고 그냥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비즈니스라는 게 결국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우리가 해본다면 예, 뭐 누구나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 돈을 버는 행위 또는 예, 돈 그 자체, 뭐 이익, 수익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예, 비즈니스의 뭐 목적이 되겠죠. 또 이제 이런 이익 창출이나 머니 메이킹 하려면 당연히 예, 상품이나 서비스를 뭐 생산하거나 또는 구매하거나 뭐 판매를 예, 하면서 생계나 또는 사업 그 자체를 예, 유지하는 것, 이 자체도 예,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의 어떤 현실적인 예, 단기적 목표, 목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이 사업 또는 사업체라는 이 말 속에는 예, 이익을 위해서 수행되는 모든 예, 활동이나 조직체 뭐 이런 것들이 다 예, 포괄되어 있다고 말씀을 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회사의 조직의 어떤 대표 또는 사장님 입장에서 보자면 비즈니스의 목적이 이익 창출에 있지만 사회를 구성하는 또는 사회 구조를 구성하는 어떤 경제적 활동 또는 실체로서 이 비즈니스의 목적은 예, 가치 창출에 있다라고 이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예, 개인의 이익 창출과 대비되게 예, 뭐 지역사회, 국가사회 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 그 개인의 이익 창출뿐만이 아니라 소비자가 느끼는 효용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예, 가치 창출이라고 우리가 비즈니스의 목적을 규정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가치라는 게 어떻게 창출되는가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보면 예, 두 가지 활동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생산 활동이고요. 두 번째가 예, 상행위 활동입니다. 뭐 여기서 생산이라 하면 가치가 낮은 요소를 예, 가치가 더 높은 요소로 바꾸는 물리적인 혹은 화학적인 변환을 시키는 것. 예, 이것이 바로 이제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 활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행위로 하면요. 예, 시간과 공간 차원의 특성을 반영해서 생산 요소와 재화를 예, 새롭게 위치시킴으로써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물건을 미국으로 이동시키면 예, 그 과정과 결과 속에서 예, 새로운 가치가 창출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렇게 예, 시간과 공간 차원에서 위치를 바꾸는 재정의화시키는 이런 노력을 우리가 예, 상행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육 과목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예, 이 비즈니스와 관련된 예, 혁신에 대해서 주로 다루려고 합니다. 혁신에 꼭 비즈니스 혁신만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사회적인 혁신 같은 것들도 예, 효과는 비즈니스 혁신만큼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예, 성격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하여간 저희 이 내용에서는 주로 비즈니스 혁신에 예, 초점을 맞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비즈니스에서는 가치 창출을 하는 예, 중요한 활동들이 핵심이 된다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두 번째 예, 핵심적인 키워드는 혁신이 되겠습니다. 뭐 혁신에 대해서는 아주 뭐 수천 년 전부터 이 단어가 쓰여져 왔었다. 특히 춘추전국 시대 역사를 보면 이미 거기서부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라고 또 알려져 있고요. 또 뭐 누군가는 이 혁신을 갖다가 굉장히 현대적 의미로 예, 얘기하시기도 하는데요.
혁신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사전적 정의를 놓고 보자면, 개인이나 어떤 집단 또는 조직에 의해서 이 새로운 것으로 인식되는 아이디어, 관행 또는 그러한 아이디어와 관행들의 어떤 결과물로서 등장하게 된 대상, 뭐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우리가 혁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는 독창적인 발명, 또 창의적인 어떤 사용활동, 뭐 이런 것들이 마땅히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뭐 정리해보자면 혁신이란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 서비스 또는 프로세스를 만들거나 받아들이거나 이것들을 실현해 나가는 어떤 그런 노력이나 활동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혁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요. 사실 본인이 취업해서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저 혁신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요. 또 특히 또 이제 그 조직에서 승진하거나 책임 있는 자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저 혁신에 대해서 더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 여러분들께서는 모르겠습니다. 들어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의외로 이 혁신 자체를 본인이 잘 알고 있거나 또는 잘 실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거나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저는 혁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혁신에는 뭐 과정이나 결과물 모두 다 일단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제, 사회 여러 분야에서 부가가치가 있는 어떤 참신함, 새로움 이런 것들을 이제 창출해내는 것, 또 그것들을 채택하는 것, 또 거기에 동화되어 가는 것, 그리고 또 그러한 어떤 이 새로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 또 시장을 갱신하고 확장하는 것, 또 새로운 어떤 생산의 방법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새로운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 많은 것들이 혁신에 일단 포함될 수 있다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뭐 되면 뭐 대단히 훌륭한 것이고요, 당연히. 이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새롭게 참신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요즘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일상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익숙해지지 않은 사람은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거나 실행해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였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혁신은 말로만 들어서는 잘 이해하기 어렵고 해내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꼭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혁신은 결국은 이제 변환시키는 데 있는데요. 이 변환시키는 것에 멈추게 된다면 아마도 발명 또는 발견 상태에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강조하는 혁신, 특히 비즈니스에서의 혁신은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발전, 진화해서 결국은 더 잘 경쟁할 수 있도록 돼야 되고요. 특히나 차별적인 어떤 요소를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이 혁신을 받아들이고 혁신에 대해서 가격을 지불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더욱더 무엇이 차별화된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지만 되는 것이 바로 혁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혁신은 조직 내부뿐만이 아니라 외부 이 여러 다단계에서 벌어지는 융합적이고 동태적인 프로세스라고 감히 말씀을
들여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비즈니스와 혁신이라는 두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비즈니스와 혁신에 대해서 자세히 나중에 또 살펴보시겠지만 이 역사 자체는 학문적 역사 자체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얘기하면 학문적 역사가 길지 않은 만큼 잘 정리되어 있거나 아주 분명하게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은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 조금 이 구름 잡는 얘기처럼 너무 큰 얘기고 벙버짐한 얘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것들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노력들을 조금씩 해나가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단어가 생태계가 되겠습니다. 생태계는 어려서부터 이 생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과목이나 아니면 지식을 공부해보는 과정에서 아마 용어 자체는 굉장히 자주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에코시스템 자체는 그 어떤 그 영역, 지역 또는 범위, 분야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유기체들과 또 그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주변의 환경, 이런 것들을 묶어서 통칭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때는 아마 이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세 가지 플레이어들이 있다, 참여자가 있다, 이런 말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런 것들입니다. 세균들은 분해자 역할을 하고, 식물들은 생산자 역할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동물들, 특히 육식 동물들이 이제 소비자 역할을 한다라는 기본적인 개념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하나의 생태계라는 것들이 이제 구성되기 위해서는, 또 유지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요소로 이 상호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과 완결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같은 곳에 살면서 서로 의존하는 유기체 집단이 완전히 독립된 체계를 이루고 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그 어떤 대상 시스템을 생태계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특히 여기서 이제 살아있는 유기체 간의 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체계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되는 개념은 모든 이 환경상에 있는 이 생물들은 그물처럼 연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고 있고요. 작은 미생물에서부터 거대한 동물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활동과 작용이 서로 밀접한 어떤 위치와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먹이 사슬을 통해서 영양물질이 여러 유기체에 걸쳐서 순환하고 또 그 과정에서 에너지도 같이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다양한 생태계가 분화되어 생겨나기도 하고 더 큰 하나의 생태계로 통합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비즈니스와 혁신을 말씀드리다가 이제 생태계 얘기가 등장했는데요. 비즈니스에도 생태계 개념이 적용될 수 있고요. 혁신에도 마찬가지로 생태계 개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비즈니스 혁신이라는 영역에도 생태계라는 개념이 적용됩니다. 그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해 보자면 비즈니스 혁신에는 상호 의존적이면서 어느 정도 완결성을 갖춘 여러 플레이어들이 존재하고 그들 간의 활동, 영향관계 이런 것들이 혁신이라는 또 결과물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것이 비즈니스 혁신 생태계라는 개념 속에 녹아들어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키워드는 미래입니다. 미래가 뭔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과거, 현재, 미래가 바로 그 미래 아니냐. 다들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실 건데요. 현재를 기준으로 그 뒤에 따라오는 시간이 일반적으로 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미래는 이제 다가오는 시간인데 이게
사실은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게 반드시 다가온다고 생각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많긴 합니다만 의외로 내가 생각했던 미래가 다가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 이제 뭐 상상 공상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전까지 시간이 과거이고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떤 연속선상에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미래는 이게 오긴 오는 건데 또 이상하게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예측되지 않고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미래입니다. 한자를 살펴보시면 미래라는 게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장래라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이렇게 다가온다라는 의미가 강한 반면에 미래라고 하는 것들은요,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지칭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장래가 예측 가능한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 반면에 미래는 예측 가능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이게 꽤나 좀 더 먼 시간을 가리킨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미래는 알듯하지만 불확실성도 가득한 게 미래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 미래 역시 앞서 말씀드린 혁신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미래를 누가 더 잘 창조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는 것인 게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미래는 결정되었다기보다는 결정해 나가야 하는 것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은 몰입을 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과 정성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4개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지금 4가지 키워드가 뭐였는지. 미래만 기억나실 수도 있는데 비즈니스, 혁신, 생태계, 미래 이 4가지였습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요,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치 창출을 위한 활동이나 조직이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하는 과정이나 결과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에 관하여 상상해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즈니스 혁신 생태계의 미래에서 우리가 다루어 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뭐 모르시는 단어는 아마 하나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 뻔히 알고 있는 여러 개의 단어를 이렇게 5줄에 요약해 놓고 나니까 굉장히 이게 피곤하고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아마 작은 걱정도 당연히 생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여기 있는 몇 가지 키워드들을 잘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단순히 기업, 경영, 비즈니스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공공조직이나 사회기관이나 정부조직 할 것 없이 사람이 관여되고 있는, 사람과 사람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사람의 활동이 이전이나 이후 단계에서 영향을 주고받게 되기만 한다면 어떤 순간, 어떤 아이템에서도 언제나 고민되고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데피니션 자체를 항상 좀 되새겨봐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비즈니스 혁신 생태계의 미래라는 이 교과목에서 다루려고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그래서 무엇인지 말씀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혁신이란 건 어려운 거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혁신의 본질이 과연 뭐냐? 그리고 또 혁신하면 사람들은 기술, 신제품 떠올리거든요.
이 기술 중심으로 회자되어 왔던 여러 혁신들 속에 진짜 기술만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 인문사회적 특성이 녹아 있는 것인지 그런 여러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전승되어 온 또는 지금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여러 혁신들 속에 과연 어떤 인문적, 사회적, 인간적, 정치적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지 조금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요즘 이제 그 비즈니스 혁신이라는 게 굉장히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물론 경영의 역사는 아까 이제 짧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비즈니스 혁신이 왜 이렇게 갑자기 중요해졌는지 이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현대기업의 중요성이 급증하면서 비즈니스 혁신의 중요성이 덩달아 커진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 한편으로 고객의 욕구가 더욱더 다변화되고 또 고객의 기대가 훨씬 더 커지면서 당연히 또 비즈니스 혁신의 중요성도 덩달아 커졌겠죠. 이런 어떤 얘기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혁신이 일반적인 공공혁신이나 사회구조 혁신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선행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공혁신이나 사회적 혁신은 그것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결과를 보는데 또 그걸 더욱더 피드백을 기반으로 새롭게 만드는데 엄청나게 긴 역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혁신은 한두 시간만 해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비즈니스 혁신 자체가 큰 대규모 혁신 또는 거시적 혁신보다 훨씬 더 이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온다는 측면에서 이 주의를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인 거고요. 앞으로 미래 세상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비즈니스 혁신 생태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글로벌하게 이런 생태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작동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지역 사회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걱정과 비전과 기대가 지금 막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사회, 미래 국가를 크게 바꾸는 데 있어서 비즈니스 혁신을 구성하는 생태계의 이 기본적인 움직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살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살펴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비즈니스 혁신 생태계의 진화, 발전, 진보를 추동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과 방법론 이런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특히 저희 사회구조 사업단에서 이 커뮤니티 이노베이션 그리고 이러한 커뮤니티 이노베이션을 추동하는 커뮤니티 이노베이터를 양성하는 데 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요. 이 비즈니스 혁신 생태계의 진화를 추동하는 여러 가지 기법과 방법론을 잘 학습하시고 숙지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공 분야, 사회 분야 또는 훨씬 더 큰 이 국제기구 같은 데 가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실 때도 이노베이터로서의 역할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시사점과 실질적인 테크닉들을 많이 습득하고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런 기법들과 방법론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또 이런 것들을 인문사회 분야라 하면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그리고 또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공존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기법과 방법론을 적용하는데 어떤 노력들을 또 기울여야 할지를 추가적으로도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혁신에 대한 인문사회적 이해, 비즈니스 혁신의 핵심 이슈 검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혁신의 진화와 미래 창조 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것이고 지금 여기 제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같이 이제 공부해 나가시면서 우리가 한 번씩 기억하고 회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몇 가지만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단에서 강조하고 있는 커뮤니티 이노베이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4가지 역량을 갖추는 것입니다. 교감력, 통찰력, 혁신력, 실행력, 이 4가지입니다. 이 4가지를 제대로 갖출 때 진정한 커뮤니티 이노베이션의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대학 교수님들의 공통된 생각이시고요. 특히 이 4가지 역량 가운데 이 혁신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중요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혁신력이 있을 때 더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통찰력이 있을 때 더 잘 혁신할 수 있습니다. 또 혁신을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도록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다른 사람들과 교감할 필요가 있겠죠. 이 4가지 중에 이 하나의 이 핵심적인 역량 자체가 혁신력이라는 점에서 여러분들 이 비즈니스 혁신 생태계 미래교과목을 들으시면서 혁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획, 실행, 평가하고 더욱더 진보시키는 그 능력이 과연 어떤 것으로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혁신력이 실행력, 통찰력, 교감력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작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 4가지 역량 때문에 이 교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더 많은 관심 가져주셔야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이 지금 비즈니스 혁신 생태계 미래에서는 너무 암기하려고는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말고사, 중간고사, 퀴즈 이런 것들이 암기 안 하면 안 될 그런 문제들도 조금은 있겠지만 암기보다는 조금 더 재미를 한번 느껴봐 주시면 좋겠고 어려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또 이제 부탁드릴 내용은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한번 내 스스로를 좀 바꿔봐야 되겠다 라고 뭔가 좀 이렇게 다짐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그 학문 영역 또는 사회 진출 분야에 대해서 미리 적용해 보실 수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히 이걸 지식으로만 좀 받아들이시는 것보다는 마음가짐이나 또는 현상 또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로 연결시켜 봐 주시면 좋겠고 본인들의 일상생활 속에 이 혁신이라는 개념이 자주자주 표출되고 주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재미있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릴 텐데요. 지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시는 게 좋습니다. 더 나이가 들어서 하게 되면 이걸 실수라고 부르게 되고요. 조직에 들어가서 조직의 리더가 되거나 책임자나 대표가 된 상태에서 뭔가 잘못하게 되면 이건 실패가 됩니다. 실패보다는 실수하는 게 낫고요. 실수하는 것보다는 시행착오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과목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볼 때 혁신을 추동해 나가는 과정에서 인류가 얼마나 시행착오를 겪어왔는지 그래서 그 이후에 벌어질 커다란 실패를 어떻게 최소화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당부 말씀 더 드립니다. 이 사진은 지금 최근 사진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24년 아마 4월, 5월 무렵이었을 겁니다. 여기 어디냐면 세상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 에베레스트 산 정상, 힐러리 스텝부터 그 정상까지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특정 시즌이 되면 수백 명이 에베레스트를 등정합니다. 수백 명이. 그런데
처음 이제 에드먼드 힐러리 영이 에베레스트에 텐징 노르가이와 함께 등반했을 때, 그리고 2명이 올랐던 거죠. 그리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여기서 뭐 굉장히 긴 시간이라 하면 거의 뭐 1980년대 후반 90년대 될 때까지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는 사람이 1년에 몇 명밖에 안 됐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르지 못하고 또는 오르고 내려오다가 목숨을 잃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그냥 보면 거의 뭐 약간 복장과 장비를 갖추고 산책하는 것 마냥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왜 가능해졌는가? 뭐 등산 장비의 발달, 사람의 체력적인 어떤 강인함의 개선,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제일 큰 이유를 하나 꼽으라면 이 베이스 캠프 위치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가 남쪽 북쪽에 하나씩 있는데요. 1988년까지인가 그 베이스 캠프의 위치가 2,500m 내외에 있었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에베레스트를 오른다는 건 지금 8,848m, 8,850m라고 얘기하니까요. 6,000m를 그 당시엔 올랐었어야 됩니다. 베이스 캠프에서. 근데 지금은 그 88년 이래로 지금은 베이스 캠프의 위치가 5,500m 내외 정도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3,000m 오르면 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 특정의 등산팀은 최종 베이스 캠프의 위치를 훨씬 더 위로 끌어올려서 에베레스트에 등반합니다. 에베레스트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고 오르기 제일 힘들고 물론 뭐 더 힘든 8,000m 고봉 여러 개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제일 높은 산이고 또 굉장히 오르기 힘들다는 점에서 이 산에 대해서도 수백 배에 달하는 성과들을 지금 인류가 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고 있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와 혁신과 생태계, 특히나 이 미래라는 개념, 이 네 가지 용어가 합쳐진 비즈니스 생태계 미래에 대해서 오리무중처럼 느끼시고 굉장히 난해하고 뭐 나는 몰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와 혁신과 생태계와 미래를 통찰하는 베이스 캠프의 위치를 좀 더 높은 곳에 위치시킬 수 있기를 강의자로서 당부 말씀 드립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미래의 주인공이 되시고 미래에 뭔가 자신뿐만이 아니라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성취하시는 걸음을 내디드실 거라고 저는 감히 기대해보고 또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교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비즈니스와 세상과 미래를 바라보는 베이스 캠프의 위치를 높이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